특히나 이렇게 외부 변수가 되게 변동성이 있을 때 다른 섹터보다 조선 섹터들이 좀 안정감이 있는 부분은 저희는 어차피 수주 잔고로 인해서 숫자를 내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안정성 측면도 더 부각이 될 거라서 특히나 27년 실적 예상치가 시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올라갈 여력이 좀 충분한 정도 수준의 주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조선이라고 하는 업에서 가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업에 해당하는 상선을 제일 많이 만들고 국내에서 사업장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해양, 방산, 상선 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주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약간 횡보하는 부분이 있지만 네네. 전체적으로 차트를 쭉 놓고 보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지금의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작년에 마스가가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었는데 막 그 PBR 5배가 저희 과거 2007년에 피크였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7, 8배로 올라가는 부분은 조금 저희도 버겁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2026년에 조선업체들이 실적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매출 레버리지 효과가 많이 나는 네네.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역대 이제 최고 ROE를 다 기록을 한 상태였었는데 이제 그때도 지금 여전히 저희가 선박에 수주했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물량을 건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27년까지 수익성이 좋아질 예정이라 모든 조선 업체들의 순자산 가치가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고 만약에 주가가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저희 배수가 다시 쭉 내려오는 국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수준에서 26년에 이제 그 조선 업체들의 실적을 보니까 특히나 27년 실적 예상치가 시장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는 올라갈 여력이 좀 충분한 정도 수준의 주가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수주 잔고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요즘에 수주하면 네. 뭐 28년 완전 그 말이나 아니면 뭐 29년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요즘에 30년 인도 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여전히 3년치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만약에 조선주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진입해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저희는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좀 있으면 1분기 어닝 시즌 시작을 할 텐데 1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분기까지 이어지면 저희 2분기가 영업일수가 굉장히 많은 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기들 중에서도 조금 실적이 튀는 구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26년은 상반기 하반기를 또 구별을 했을 때 하반기에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조선업체들이 좀 공통적으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희 어닝 시즌 대비해서 특히나 이렇게 외부 변수가 되게 변동성이 있을 때 다른 섹터보다 조선 섹터들이 좀 안정감이 있는 부분은 저희는 어차피 수주 잔고로 인해서 네. 숫자를 내는 섹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안정성 측면도 더 부각이 될 거라서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비중을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좀 늘릴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 3사의 사업 전략도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각각의 기업들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굳이 선호도를 좀 얘기를 하려면 저희는 HD현대그룹을 좀 더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업에서 가장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업에 해당하는 상선을 제일 많이 만들고 국내에서 사업장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사업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이제 해양, 방산, 상선 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조선에서 핵심 부품에 해당하는 엔진을 회사 안에 사업부로 내재화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엔진의 그 제조를 내재화하고 있는 또 다른 그룹도 있긴 하지만 자체적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또 유일한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고 나는 조선 섹터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중공업을 가져가시는 게 아마 가장 사방팔방 터지는 그 모든 이슈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저희가 좀 가져가실 때 편하실 겁니다. 조선에서 요즘에 이게 좋다는데 이거에 해당이 되나? 그럼 그래도 해당이 되고 저거에 될까? 그래도 되는 교집합이 그래서, 많은. 그렇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전체적으로 가장 분포가 넓게 포트폴리오가 가장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조선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그러신 거고 저희는 삼성중공업은 이제 극명하게 그 집중하고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다른 데보다
해양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뚜렷한 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6년이 해양 플랜트를 전년보다 조금 많이 수주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사업 전략을 3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진 않아도 지금은 때를 만난 상태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방산을 안 한다는 이유로 지금 시장에서의 할인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황인지라 본인의 사업에 맞는 때를 만날 때는 그러한 할인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나오션은 그룹 전체가 사실 뭐 에어로가 지상 방산, 그리고 이제 오션은 뭐 해양 방산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방산에 대한 포지션이 일단 누구보다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부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마스가가 되었건 아니면 캐나다가 되었건 지금 방산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은 했는데 계약으로 실행된 건 사실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계약 단계로 가야지 생각보다 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이 시가총액이 저희는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가장 높아 보이진 않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하게 주변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막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3사 중에서 한화오션을 제일 개인 좋아하더라고요. 투자자분들은 하나 사십니다. HJ 사십니다. 그렇더라고요. 네네. 이게 아마 방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뒀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테마를 될까요?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조선 산업도 또 사이클 산업이긴 하잖아요. 이 주가가 꺾였다라는 걸 판단하는 그 신호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수주 산업이니까 수주가 꺾이는 요인이 생기면 거의 꺾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에 왜 수주가 많이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수주가 주구장창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을 굳이 이행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사이클이 꺾인 겁니다. 내가 친환경 선박 투자를 더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그러한 뉴스가 생겼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교체 수요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친환경에 대한 교체 수요는 많은 거죠? 네, 여전히 많고요. 공급이 워낙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년 차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선박의 3%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더 이 사이클이 좀 이어질 수 있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선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기자재 쪽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데 괜찮은 기자재 분야가 있다면 기자재 주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업체들이 해운사보다 조금 안정성을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은 여러 종류의 배를 만들지만 해운사들은 자기가 집중하는 배의 운송 서비스만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HMM은 컨테이너 선사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뭐 펜오션은 벌크 선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러한 모든 선종들이 매번 같은 사이클로 업황이 좋고 나쁘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는 얘가 좋고 언제는 제가 좋고. 근데 조선업체들은 그거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만드니까 이게 좋을 땐 이걸 받고 저게 좋을 때 저걸 수주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배를 이것저것 만드는데 그래서 이 배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특정하면 그 특정한 선박의 사이클을 따라가지만 모든 배에 다 들어가는 필수 기자재 같은 경우는 그 사이클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기자재 하면 엔진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무조건 엔진이 들어가야지 배가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고 친환경 선박으로 바꿀 때의 그 가장 중요한 기자재가 엔진이 되기 때문에 엔진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조선업체들의 원래 2025년까지의 조금 혹시나 한계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 더 배를 많이 만들지 않는데 라고 하는 게 좀 한계점이었었다고 볼 수 있는, 특히나 기자재 업체에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풀이 안 는다는 얘기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이제 국내 조선 업체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갖는 지역을 찾아서 배를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생산하는 쪽으로 전략을 좀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대기업의 협력업체 역할을 하는 업체들의 기자재들이 조금 유망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확실하게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엔진사는 HD 현대마린 엔진, 하나 엔진, 그리고 그 선박용 발전 엔진을 만든 STX 엔진 이렇게 3사가 있고요. 협력업체 역할을 하는 업체는 세진중공업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조선업을 볼 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조선 산업을 투자를 한다면요.
그러니까 넷제로 프레임워크가 진행이 되냐 안 되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뉴스 플로우 상으로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게 유엔 산하에 있는 IMO라고 하는 국제회사기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 환경 규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느 방향으로 할까요? 언제 할까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뉴스의 흐름이 이거는 약간 변곡점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정방향을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대세적인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계속 플로우를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전쟁의 방향성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전쟁의 방향성은 그냥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영원히 안 풀릴 것 같다라고 하면 인간은 또 다른 그 해결책을 네네. 찾아서 가기 때문에 지구에서 지금 석유가 너무 모자라게 생산되는 상태가 아니었고 저희가 굉장히 공급가행인데 감산을 하서에서 줄이고 있었는데 특정한 공급 지역이 막히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거를 아예 구조적으로 바뀌어서 다른 쪽에서의 수급처를 찾아가는 게 맞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이 해결될 때를 기다려서 여기에서의 그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조금 기다릴 것이냐 뭐 이 부분이라서 그건 중단기적인 그 접근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어쨌든 전체적인 선박 사이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전히 친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 중국도 친환경 쪽까지 지금 이제 좀 그 수준이 높아진 상황인가요? 친환경 선박의 가장 정석적인 대응 방법은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쓰는 선박을 만드는 것인데요. LNG가 지금까지 만들어진 선박 중에서 가장 오래 돌아다녀 봤는데 친환경적으로 탄소가 덜 배출되는구나가 입증이 된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LNG 추진선을 이제 많이 그걸로 채택을 하는 편인데요. 국내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을 만들다가 LNG 추진선으로 파생이 된 경험치가 제일 길어서 요즘에는 수주할 때 국내에 있는 엔진사들 그 수주 잔고 보면은 LNG 관련된 이중연료 추진 엔진의 비중이 잔고에는 거의 9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고요. 중국에서 주로 만드는 선형들은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투자 판단을 이제 뒤로 미루신 선박들을 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여전히 수주 잔고 중에서 그냥 옛날 타입으로 만드는 그 잔고의 비중이 과반 정도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뭐 향후에도 선택지를 만약에 선택해야 되는 상태가 된다면 어디를 더 먼저 찾아갈까라고 했을 때 한국을 찾아가는 그 기조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운주들의 주가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해운주들의 지금 현재 주가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운업체들의 그 장기 주가 흐름을 팬데믹 이후에 보면 22년 정도가 조금 피크였었고요. 24년 초까지 주구장창 빠졌거든요. 근데 빠질만 한 게 회사들이 돈을 못 벌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비싼 거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들이 다 굉장히 부유해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모든 그 해운업체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하는데 다 PBR이 막 0.6배, 0.5배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시장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사업을 좀 키우는데 그냥 회사를 사버릴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내가 발주해서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 가서 인수하고 이걸 안 하고 그냥 회사를 사서 회사를 확장하는. 그래서 24년 초를 좀 바닥으로 해서 해운주들이 글로벌 해운주들은 약간 바닥을 찍고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게 24년과 25년 사이에 이렇게 업황 자체에 대한 그 흐름으로 보면 막 그렇게 크게 좋아지거나 크게 나빠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 시기에 밸류가 바닥을 점점 찍으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사들도 이제 그 국제적인 흐름에는 저희는 어느 정도 편승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업황이 내년에 나빠질 것 같으니까 파세요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더 안 빠질 것 같은 정도 수준의 주가에는 도달한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기에는 편해진 상태인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해운사들이 외국에 있는 해운사들처럼 시장 논리에 따라서 사고 팔리는 게 조금 원활한 상태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HMM이 지금 상황에서 완벽하게 민영화가 빨리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은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의 그런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번 들고 해운주에 대해서 그 포지션을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만큼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주를 투자하고 있는 분들께 뭐 포트폴리오 전략이라든지 뭐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선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조선을 제일 많이 하는 업체에 해당하는 완성 조선 업체는 꼭 하나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배라고 하는 건 어쨌든 혼자 만드는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밸류체인의 그 여러 부분에 포진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투자를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좀 가장 매력적이다, 아니면 나중에 이 부분에 엣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도 덧붙여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잦은 매매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서 안심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선업은 이제 단순히 경기 민감 산업을 넘어서 뭐 상선에서 방산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K조선이 또 어떠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